예, 8개월 만에 이 광경을 다시 봅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우리 시장.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을 고스란히 안아가면서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지 오늘 잠금 해제와 함께 하시면서 천천히 좀 모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님 오늘은 본격적으로 종목들 이야기 나누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한 가지 좀 해소되는가 했더니 다시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관세 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자, 과연 이게 변동성의 시작일 뿐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우리가 제어도 불가능하고 예측도 쉽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4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옵션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의 한 자락이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하나의 변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대선이 확정되면서 4월 9일부터는 아마 여러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통적인 것은 지금 시장 안정 대책과 더불어서 첨단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은 거의 공통 과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관세 파고가 상대적으로 조금 과대평가돼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 반대로 국내 정책적으로 해당 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 자금들이 유입된다면 그런 정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저는 감히 저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이번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대형주에 한해서 정책과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에 한해서 저가 매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반떼 5천만 원, 아이폰 300만 원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중반 이후에 저가 매수 타진을 한번 해볼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좀 급하게 호흡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주 중반 이후에 저가 매수에 좀 나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전략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들 저점 매수에 나서면 좋을지도 저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헤드라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미국이 애플에 관세 면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관제 면제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부품주들 다시 한번 좀 지켜볼까, 이런 뉴스가 될 텐데요. 어떤가요? 부품주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뉴스?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과연 이렇게 뭔가 예외 조항을 줄 것이냐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무장관의 얘기도 들어보면 지금 협상은 없다, 지금 이대로 진행할 거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가능성 정도만 타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약점은 뭡니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세계 최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만들어 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품을 다 전 세계에서 공급받다 보니까, 그러면 부품 공장까지 전부 미국으로 옮겨오면 관세 타격 없이 만들 수 있는데 임금 차이가 7배, 8배 나는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아까 잠깐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아이폰 제일 싼 모델에 300만 원, 비싼 모델 400만 원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소득 증가 없는 국민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과거 1기 정부 때 그랬던 것처럼 협상력으로 뭔가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번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거를 조금 정책 정도가 아니고 협상의 딜 메이킹이 아니라 뭔가 미션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해당 뉴스의 핵심 포인트는 예외를 둘 것인가 두지 않을 것인가인데 저는 예외는 두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전체적인 관세 압박도 계속 밀어붙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뉴스가 과연 부품주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부품주 하면 저희는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LG 이노텍이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LG 이노텍의 첫 번째 키워드는 1분기 실적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2분기 악화입니다. 일단 오늘 LG전자가 실적 발표 내놓는 가운데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대부분이 이제 1분기의 실적이 갑자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풀인 효과예요. 이게 예. 풀인 효과라는 게 뭐냐면 관세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1분기에 최대한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부품을 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잘 팔려서가 아니고 관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재기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1, 2월 달, 3월 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폰의 전체적인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긍정적인 예상을 하기 어려운데 최근에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관점을 보면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엄청 좋을 거다. 근데 그게 풀인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판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2분기 실적은 그러면 급속도로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하는데 2분기 걸 당겨온 것이니까 2분기 실적이 떨어지면 현재 주가는 그렇게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는 종목인데 그러면 저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투자할 때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이슈를 쫓아다니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키워드가 2분기 실적 악화였습니다. 1분기에 어느 정도 사재기로 인한 효과를 누린다면 2분기에는 다시 실적이 꺾이나요? 어떻게 될까요? 네, 2분기에는 지금 아이폰 판매량이 가격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다면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저 밸류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PER은 이익이 바뀌면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PER은 우리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려워도 PB 관점에서 보면 역대 최저 밸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이폰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밸류 오케이. 그런데 LG노텍이 과연 거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신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FCBJ 같은 기판 사업부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저 역대 최저 밸류이기 때문에 하단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다. 더 내려갈 수 있지만 하단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예상보다 관세 이슈가 풀리던 아니면 관세 이슈로 인한 아이폰의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든 이런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오히려 상방향으로 튈 때 변동성은 아랫방향의 변동성보다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우리가 자고우면하지 말고 단기 이슈에 자고우면하지 말고 오히려 밸류를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대는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에서는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기대 수익률 목표가는 한 19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추정하고 있는 실적의 한 10배 내외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목표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실적이 올해 크게 변화하지만 않는다면 BPS 관점이든 아니면 EPS 관점이든 PR 10배, BPS 1배 내외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9만 원을 제시하고요. 리스크 주의 구간은 11만 원도 하향이탈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좀 리스크를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PB 차트상으로 LG이노텍 빠질 만큼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로는 19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공개에 앞서서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죠. 투자왕 KCC 16년 만에 EB 발행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분 투자의 달인인 KCC가 관세 전쟁 속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뉴스인데요. 이 뉴스 저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자산주. 그런데 이 자산의 대부분이 투자 자산이란 말이죠. 주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HD 현대그룹의 일부 지분을 레버리지 삼아서 EB를 발행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몇 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니까 KCC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있어서 지분을 그냥 팔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분을 좀 팔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이걸 EB 발행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사주를 바탕으로 만약에 EB를 발행했다면 이거 주가의 부담일 수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EB를 발행한다면 이미 평가 차익이 많이 나 있는 HD그룹주니까 저는 뭐 이건 나쁘지 않은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해서 또 추가적인 투자력을 만들어 놓는 것 나쁘지 않은 방향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잠금 해제 두 번째 주인공은 KCC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 역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EB 발행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세 역풍이 아니라 약풍이네요. 자, 첫 번째 키워드 EB 발행 이야기 앞서서 좀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네, 핵심은 EB 발행하더라도 EB 발행의 주체가 누구냐. 결국 EB라고 하는 거 교환하는 거고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했던 대로 자사주로 가게 되면 이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자사주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평가이익이 많이 나 있는 HD그룹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건 그렇게 뭐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는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모멘티브로 인수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핵심은 결국은 모멘티브의 실적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준비된 그림은 지금 뭐냐 하면 중국의 이제 실리콘 메탈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모멘티브가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거기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관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경쟁사들은 어디에 있냐? 독일,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미국으로 가져올 때 관세를 받겠네요. 예. 그러면 미국의 메탈 실리콘 가격에 있어서 모멘티브의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KCC는 오늘 뭐 하나증권의 리포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관세 역풍을 맞을 게 아니라 관세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종목이 아닌가. 그다음에 뭐 투자자산 수익률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현금 유출입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EB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관세와 관련된 모멘티브의 실적도 상대적인 변동성이 적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두 가지 키워드를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EB 발행이었고 두 번째가 관세 약풍이었는데 관세 약풍지대로 주목받는 이유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KCC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 전략 좀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LG노텍도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해서 거의 역대 최저 밸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PB 관점에서 보면은 역대 최저 밸류는 아니지만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뭐 지금 가격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의 목표 가격도 뭐 비슷합니다.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종목의 이제 EPS도 꽤 오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가격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서 저는 목표 가격은 뭐 30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요. 뭐 손절 가격은 이 종목의 이제 BPS가 6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주가 변동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그 3분의 1 가격은 2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를 러프하게 잡고 목표 가격으로는 30만 원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